안녕하세요. 오늘도 밝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하늘도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은 집 짓기 주택 풍수 중에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소재는 다양하죠. 우리 집은 한옥이지만은 한옥 말고도 현대식으로 짓는 집도 많습니다. 경량목 구조, 경량철 구조, 그 다음에 조적조, ALC조,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집 짓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하게 말지는 못합니다. 단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옥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옥은 일단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지금은 아마 최소 700만 원, 평당 7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고, 공사기간도 10달은 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무 다듬는 거나 공사 자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는데 황토를 말리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불을 떼서 억지로 말리면은 갈라지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살면서도 이 살아 움직입니다. 집이 나무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그래서 틈도 많이 생기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한옥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ALC 소재로 만든 집입니다. ALC라는 것은 석회질인데 조개 껍데기나 굴껍질 같은 걸 갈아서 만든 그런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 소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개구이 해 먹을 때 조개 껍데기는 불에 타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화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소재이고, 그 다음에 발포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고, 그 다음에 단열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화성, 단열성 이런 게 우수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25평 기준으로 지붕까지 벽체와 지붕을 다 올리는데 3일이면 끝이 납니다. 다음에 또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 짓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은 기둥, 골조를 해야 된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조적조, 순수한 벽돌식으로만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ALC도 일종의 벽돌 형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쌍용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25평 기준으로 골조를 빼고 나면은 인건비와 자재비가 합쳐서 평당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싸고 공사 기간도 짧고 친환경 소재이고 내화성, 단열성이 우수한데, 단점은 뭐냐면은 습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집을 짓고 벽 안쪽에 도배를 하지 않고 숨을 쉬는 초배지 같은 걸로 당분간 하고 지내다가 벽이 다 마르면은 벽지를 바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RC를 추천드리고, 대신 흙집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저희 집 사랑채처럼 이런 흙집으로 사랑채를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 한 5평이거든요. 요 정도 5평의 사랑채를 짓는 데는 한 1,500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기둥이나 이런 지붕 같은 거는 목수 보고 해달라 그러고, 황토벽은 초보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부끼리 황토를 비벼갖고, 황토 비비는 거는 중장비로 해야죠. 포크레인이 왔을 때 황토를 비비달라 그러고, 물론 지피나 이런 걸 썰어 넣으면 되고, 대신 그 바다에서 나는 해초 있죠. 그걸 집어넣으면 냄새가 좀 납니다. 꼬랑한 냄새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볏짚을 잘라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볏짚을 작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오래 걸립니다. 소를 키우는 집에 가면은 볏짚을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갑 사드리고 그걸 갖고 가서 잘라달라 그러면은 순식간에 잘라줍니다. 그래서 황토를 비벼서 부부끼리 저 벽체를 손으로 알매를 만들어서 갖다 바르면 됩니다. 모양도 필요 없죠. 그냥 투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멋있습니다. 대신 황토집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바닥이 불을 떼면 바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틈새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을 떼고 연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무시면은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불은 오전에 떼고 오후에 저녁 땀이 따뜻해져 갖고 다음날 아침에 그때까지 온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의 두께는 20cm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들은 전통 구들을 하지 말고 계량형, 북한에서나 백두산에서 나는 구들장을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데, 그렇게 사각형이 탁탁 부러지게 돼 있는 그런 계량형 구들장을 사는 게 좋습니다. 구두를 넣을 때는 전통 구두를 넣으려 그러면은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통 구두를 고집하시지 말고 일반 그냥 쉬운 구두를 넣으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초보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방바닥 밑에 내화벽돌을 세우고 그 고를 만든 다음에 구들장을 얹고 그 다음에 흙을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연기가 어떻게 되느냐? 전통 구들은 고래라든지 개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굴뚝을 만들어서는 지금 보이죠? 저기에 송풍기를 달아버리면 됩니다. 송풍기를 달면은 그냥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전통 구두를 비싸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송풍기를 달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송풍기를 달면은 일자 내지 기역자로 굴뚝을 만들지 않고 고래를 디귿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아궁이가 여기 있는데 굴뚝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방을 디귿자로 돌아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골고루 따셔지겠죠. 그리고 아궁이를 할 때는
아궁이가 보통 낮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궁이 앞에 이 점에 장비가 왔을 때 깊이 파고 여기다가 돌을 묻어 주어서 물이 이쪽으로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아궁이 쪽으로 물이 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거 꼭 요걸 지키시고, 그 다음에 굴뚝은 이렇게 이제 흙으로 보이죠. 요거는 스텐 굴뚝에다가 철망을 두르고 황토를 입힌 겁니다. 그렇게 했고, 요 밑에는 이게 목초액입니다. 이게 굴뚝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는 따뜻한 연기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결로가 생기죠. 결로가 생겨서 이쪽으로 목초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죠. 여기도 또 굴뚝이 있습니다. 왜 두 개냐? 본체의 안방에도 저희는 아궁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두 군데가 모여서 굴뚝은 하나인데 방은 두 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풍기를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굴뚝에는 이렇게 문이 있어야 나중에 거름이 생겼을 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문이 없으면 나중에 굴뚝을 부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여기 흙벽은 보통 옛날에는 맞백치기를 하면은 9cm 밖에 안 되거든요, 두께가. 그래서 아주 외풍이 심하고 추웠습니다. 그때는 근데 대살이 가운데 하나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대살을 하나 하지 말고 대살을 두 개를 하면 되겠죠. 두 개를 하면은 가운데 흙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벽 두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벽을 두껍게 만들면은 기둥이 두꺼워집니다. 기둥을 만드는 요 나무가 지름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이 지름이 1cm가 두꺼워질 때마다 값이 거의 뭐 2배로 올라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벽을 두껍게 하고 싶긴 한데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살은 이중으로 하고 벽을 두껍게 바르시면 되고, 대신 단열을 원하시면은 자연 소재 황토 흙집은 숨을 쉬기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만든 단열재 이걸 넣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면서 단열을 할 수 있는 것은 숯벽입니다. 숯을 가운데 갈아서 집어넣으면 단열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이거 숯판을 만드는 공장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도 되고, 뭐 거기 하지 말고 직접 하시고 싶으면은 숯가마에서 숯을 사서는 아스팔트에 깔아놓고 차로 갈아갖고 그걸 가운데 대살 가운데에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면은 단열이 아주 효율적으로 됩니다. 자, 황토방을 만들 때 들어가 볼까요? 이제 비가 와갖고 자, 옛날 방식으로 전등을 이렇게 했죠.
좋은 냄새가 나게 쑥도 이렇게 따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살강.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짜서 살강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방 탁자도 제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뭐 소품들 하나 넣고 이불은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2평에서 2평 반 사이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요 정도는 혼자서 잔잔 한다거나 손님하고 잔잔하기 딱 좋고 4명이서 고도리 치기도 딱 좋죠. 그래서 흙 냄새가 나면서 아주 옛날 향수가 물씬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알겠어요? 문을 열고 앉아서 보면은 저 바깥 풍경도 좋죠. 저 감나무 잎이 지고 나면은 섬진강까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채에서 보는 풍광도 볼만하죠. 이 사랑채는 저희 휴식 공간입니다. 사랑채 누마루에서 보는 풍광입니다. 섬진강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랑채를 하나 두면은 바깥 사람의 휴식 공간이 되고 손님이 왔을 때 여기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흙집은 한옥이나 흙집에 대한 로망은 이런 식으로 충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체는 굳이 한옥으로 하시지 말고 흙집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집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